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5,700만 원의 빚. 그런데 법원의 답은 기각이었습니다. 45세 워킹맘 이진희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녁 8시, 좁은 원룸 안진희는 서류 한 장을 바라보고 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중얼거림기가 개인회생 신청 기각이라니 책상 너머에서 딸 수민이 영어 단어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엄마 뭐라고? 놀라며 서류를 접는다. 아니야. 회사 서류 그냥 혼잣말이야. 고개를 들지 않고 요즘 엄마 이상해. 계속 쉬고. 억지 웃음 수민아 괜찮아. 곧 수능인데 넌 공부나 해. 수민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진이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병이 뚜껑 위에 앉아 머리를 감싼다. 속삭임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이진희 씨는 3년 전 이혼 후 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월급은 세후 250만 원. 여기서 월세 60만 원, 생활비, 딸 학원비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2년 전 여름 진희의 핸드폰에 전화가 온다. 화면에 전 남편이라고 표시된다. 전화를 받으며 왜? 다급하게 진희야. 미안한데 사업자금 대출 보증인 좀 서줄 수 있어? 1년만 버티면 사업이 자리 잡아. 수민이 대학 등록금도 내가 책임질게. 망설이며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 제발 이번만 수민이 생각해서라도. 알았어. 근데 정말 1년이야. 약속해. 그렇게 진희 씨는 전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 2,500만 원의 연대 보증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전 남편은 연락을 끊었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진희 씨의 몫이 됐습니다. 현재로 복귀 진희는 화장실 거울을 본다. 눈 밑이 검다. 혼잣말, 거기에 코로나 때 카드 돌려막기, 병원비 빚이 5,700만 원까지 늘어났어. 핸드폰 알림음이 울린다. 채권 추심 문자다. 채무 연체 97일째입니다. 법적 조치가 임박했습니다. 진희는 핸드폰을 끈다. 3개월 전 법무사 사무실 진희는 낡은 건물 2층의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 떨리는 목소리 저 개인회생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중년의 법무사 박민호가 안내한다. 앉으세요. 채무 규모가 어떻게 되시죠? 5,700만 원이요. 카드론, 신용대출, 보증채무 다 합쳐서요. 서류를 넘기며 직업은 제약회사 영업직이요. 월급은 세후 250만 원 정도 나와요. 재산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세도 월세로 바뀌었고 차도 오래돼서 중고로 팔아도 100만 원도 안 돼요.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은 맞아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세요? 안도에 정말요? 다만 서류 준비가 중요해요. 급여 명세서 6개월치, 재산 목록, 채무 확인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해볼게요. 진희 씨는 희망을 품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2개월 후 서울회생법원 앞 진희는 법원 건물 앞에서 봉투를 꺼낸다. 우편으로 온 법원 결정문이다. 서류를 펼치며 읽는다. 채무자의 변제 계획 아니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신청을 기각함. 진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다. 떨리는 목소리, 왜 안 되는 거야? 그녀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간다. 법무사 사무실 급하게 선생님, 기각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박민호는 서류를 받아 읽어본다. 난처한 표정. 이건 뭐가 문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채무 목록에서 일부 카드사 정보를 누락했어요. 그리고 급여 변동 내역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제 신청이 날아간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요? 네. 이전 개인 회생이 중도 폐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바로 재신청할 수 있어요. 5.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럼 지금 다시 신청하면 돼요? 이론적으론 그렇죠. 그런데요? 머뭇거리며 제가 이번에 실수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맡기엔 신뢰가 진희는 그의 말을 끊는다. 차갑게 됐어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녀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간다. 진희 씨는 절망했습니다. 한 번 기각된 개인 회생, 과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거절당하면 어쩌죠? 밤 11시. 원룸 진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옆에서 딸 수민이 잠든 숨소리가 들린다. 핸드폰이 진동한다? 언니 진숙의 전화다. 작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전화 넘어 진희야.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오늘 수민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요즘 밥도 안 먹고 계속 한숨만 쉰다고. 진희는 아무 말도 못 한다. 단호하게 내일 시간 내 우리 집으로 와. 알았지? 눈물을 참으며 응. 다음 날 오후 언니 진숙의 집 거실 진희는 언니 앞에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 법원 결정문이 펼쳐져 있다. 서류를 읽으며 개인 회생 신청을 했었구나. 그리고 기각됐고 고개를 숙인 채 응. 언니한테 말 안 하려고 했어. 창피해서. 창피는 무슨. 근데 왜 기각된 거야? 법무사가 서류를 제대로 안 준비했대. 그래서 그럼 다시 신청하면 되잖아. 고개를 젓는다 언니. 한번 떨어진 사람이 다시 신청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5년 기다려야 한다고 어디서 봤어. 그게 사실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인터넷에 찾아봐도 얘기가 다 달라. 진숙은 핸드폰을 꺼낸다. 내가 지인 중에 변호사 있어. 한번 물어볼게. 손을 내젓는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알아볼게. 단호하게 진희야. 혼자 끙끙대다가 더 늦으면 어쩌려고? 수민이는? 진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언니 진숙은 지인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그는 개인 회생 전문 법무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진희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법무사 사무실 진희는 깨끗하게 정돈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책상 앞에 젊은 여성 법무사가 앉아있다. 안녕하세요, 이진희님. 앉으세요. 긴장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에 개인 회생 신청하셨다가 기각되셨다고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미소 지으며 가능합니다. 놀라며 정말요? 근데 5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개인 회생 재신청 제한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법무사는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 첫 번째, 이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3년이나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하고 빚을 탕감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 내? 쉽게 말하면 개인 회생에 성공해서 끝까지 마친 사람은 5년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희님은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 저는 기각됐으니까 맞아요.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진희님 같은 경우예요.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중도에 폐지된 경우에는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자격 요건만 갖추면 바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진희의 눈이 커진다. 떨리는 목소리, 그럼 저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번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이전에 왜 기각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보완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법무사가 서류를 누락했다고 들었어요.
서류를 펼치며 그럼 이번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준비하죠. 먼저 개인 회생 신청 자격 4가지를 확인할게요. 법무사는 천천히 설명한다.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진희님은 제약회사 영업직이시니까 이건 문제 없어요. 끄덕이며. 네. 둘째, 채무 한도가 있어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포함하면 15억 원 이하예요. 진희님은 5,700만 원이니까 이것도 괜찮고요. 네. 셋째,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해요. 쉽게 말하면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희님은 재산이 거의 없으시니까 이것도 해당돼요. 불안하게. 그럼 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넷째 조건은 재신청 제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희님은 해당 안 돼요. 이전 회생이 기각됐으니까요. 진희는 눈물이 글썽인다. 떨리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이제 시작이에요. 서류 준비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 회생이 한번 기각됐다고 해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각이나 폐지된 경우에는 자격 요건만 갖추면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주 후 진희의 원룸 진희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채무 확인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다. 딸 수민이 옆에서 지켜본다. 조심스럽게 엄마 그게 뭐야? 진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딸을 본다. 수민아 엄마가 사실은 빚이 나다 지지 좀 있어. 내 놀라지 않고 알아. 당황하며 뭐?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학원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손을 잡으며 아니야 넌 계속 다녀야 해. 엄마가 해결할게.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미안해. 내가 돈이 많이 들어서 딸을 안으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어른이잖아. 엄마가 책임질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다. 진희 씨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회생법원 진희는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다. 서류 다 준비되셨네요. 접수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신문 기일은 약 한 달 뒤에 통보됩니다. 진희는 법원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본다. 혼잣말. 이번엔 제발 진희 씨는 이번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채무 목록, 급여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첨부했습니다. 한 달 후 신문실 진희는 판사 앞에 앉아 있다. 서류를 보며 이진희님, 이전에 한번 개인회생 신청하셨다가 기각되셨네요. 긴장한 목소리 네, 그때는 서류 준비가 미흡해서 이번엔 서류가 잘 준비됐습니다. 채무 내역도 명확하고요. 진희는 숨을 참는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현재 월급이 250만 원이시죠? 네. 생활비와 딸 학원비를 제외하면 변제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당황하며 그게 월세 60만 원, 생활비 60만 원, 학원비 5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럼 80만 원 정도 남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80만 원이면 3년 동안 약 2,880만 원 정도 변제 가능하시겠네요. 네. 잠시 후 인가 결정하겠습니다. 진희의 눈이 커진다. 떨리는 목소리 정말요? 네. 다만 3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눈물을 닦으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희 씨는 두 번째, 신청 끝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5,700만 원의 빚 중 일부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게 됐습니다. 법원 박진희는 법원 건물 밖에서 언니 진숙에게 전화한다. 울먹이며 언니 됐어. 개인회생 인가 받았어. 전화 넘어. 기쁜 목소리 진희야. 정말? 축하해. 언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고마워. 이제 시작이야. 3년 동안 잘 버텨. 응. 이번엔 꼭 끝까지 해낼게. 진희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본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진희 씨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정확한 정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제한은 면책받은 경우에만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각이나 폐지된 경우에는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후 진희의 원룸 진희는 통장 정리를 하고 있다. 딸 수민이 옆에서 대학 합격증을 들고 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미소 지으며 축하해, 수민아. 근데 엄마 등록금은 어떻게 해? 걱정 말라는 듯 학자금 대출 받으면 돼. 엄마가 지금 개인회생 중이지만 내 이름으로 대출 받는 건 괜찮아. 안심하며 정말? 응. 그리고 엄마 이번 달부터 성과급 나오기 시작했어. 조금씩 나아질 거야. 수미는 엄마를 껴안는다. 엄마, 고생 많았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니야.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진희 씨는 현재 개인회생 변제를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앞으로 2년 반만 더 버티면 남은 빚은 모두 탕감됩니다. 법무사 사무실, 여성 법무사 인터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 오해하고 계세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텍스트가 뜬다. 개인회생 재신청 제한 2가지 경우, 면책받은 경우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 진희님처럼 한번 기각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엔 서류를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화면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 4가지가 뜬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4가지. 지속적 반복적 소득 채무 한도 지급 불능 상태의 재신청 제한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에는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6곳에 회생법원이 있어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전국 회생법원 목록이 뜬다. 전국 회생법원, 지방법원 본원 신청 1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재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진희의 원룸 진희는 카메라를 보며 말한다. 저도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한번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고 나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진희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떨어졌다고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진희는 미소 짓는다. 지금 저처럼 개인회생 기각되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저도 아직 변제 중이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채권 추심 전화도 이제 안 와요. 진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세요. 길은 있습니다. 진희 씨의 사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 개인회생 재신청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서류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완성도가 인가 여부를 좌우합니다. 급여 명세서, 채무 목록, 생활비 내역,
재산 목록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 기각된 경험이 있다면 이전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포함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불능 상태, 즉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죠. 재신청 제한은 면책 받은 경우에만 5년 경과 후이고, 기각이나 폐지된 경우에는 바로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한 번 기각된 경험이 있다면 이번엔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엔딩 진희와 딸 수민, 작은 공원 벤치 진희와 딸 수민이 나란히 앉아있다. 수민은 대학 입학 서류를 보고 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해서 용돈 벌게. 미소 지으며 그래. 그래도 학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만 해. 엄마는 언제쯤 빚 다 갚아? 2년 반 후면 끝나.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돼. 수미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엄마,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딸의 손을 잡으며 나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본다. 때로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불편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의 상담 신청 폼으로도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